모스크바에 최근에 보면 북한 사람인데 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있어요. 거기서 잘 보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이제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스마트폰으로 포르노를 보고 있다. 물론 이제 돈을 버는 측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좋겠지만 이게 또 부메랑으로 날라와서 또 정권의 어떻게 보면 취약성을 더 키울 수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의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지금 병력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거 없이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둘 다. 지속적인 소모전으로 인해서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만약에 북한군이 투입이 안 되면 러시아는 그러면 모병을 하든 진병을 하든 뭘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참전을 사실상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북한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이 병력을 보내게 되면 지금은 이제 포탄이나 미사일 팔아서 뭐 에너지라든가 뭐 식량으로 물물교환 형식으로 받지만 병력을 보내면 돈을 줘야 됩니다. 월급을 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나왔지만은 이런 북한군 지금 이제 러시아에 가 있는 이제 전쟁터에 투입될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월 한 2,000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제 국정원이 12,000명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2,400만 불 정도 될 텐데 그러면은 거의 3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매달 북한은 300억에 달하는 현찰을 받는 거죠. 물론 그 돈을 병사들한테 다 주진 않겠지만 당국이 다 가져가겠죠. 이거만한 빚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도 매달 300억의 영업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외화 관련된 부분에서 큰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일부 탈북자분들 그런 얘기도 하세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럼 위로금으로 돈을 더 줄 테니까. 그러면은 사실 매달 300억 이상으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300억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데 이게 4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00억이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런 것도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서 뭐 각종 제재를 해왔는데 제재에 이제 큰 구멍이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은 건 우리가 이제 과거,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과거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참전한 분들이 이제 받아오는 월급들, 달러로 받았던 월급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고, 북한도 그런 걸 노리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하고 성격은 완전 다르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외화 소득원이 생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야, 이게 좀 쉽지 않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향후 좀 향방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어떻게 징집되어 갔나요? 지금 뭐 나온 걸 종합해 보면 뭐 특수작전군 소속이다. 특수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육해공 해병대 4개의 병종이 있는데 북한군은 아예 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병종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육해공, 뭐 특수작전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작전군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의 특전사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전사 후방에 침투해서 제2의 전선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면 북한의 특수작전군은 특전사 성격을 가진 부대도 있고 우리를 치면 육군에 보면 특공 뭐 이런 부대도 있잖아요. 그런 경보병들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수부대, 그다음에 이제 특공부대, 뭐 그다음에 우리 치면은 뭐 해병대 같은 성격의 그런 부대들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나온 영상들을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베테랑들은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2, 3년 차들 이런 위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근데 뭐 부상당한 영상도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막 보급품을 받는 그 영상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그 부상당한 병사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뭐 좋든 싫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머리에 피 흔적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참 안타깝다 저게 상황이.' 그렇게도 보여지고, 인제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막 북한 특수작전군의 전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물론 좀 2-3년 차라면 그렇게 높은 전투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인제 실제 지금 인제 뭐 뉴스에 나오지만 뭐 사상자도 생겼다 부상자도 생겼다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만약에 전투에 투입이 되면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인제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잡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탈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귀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부메랑 효과로 날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인제 돈을 버는 측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좋겠지만, 이게 또 부메랑으로 날아와서 또 정권의 어떻게 보면 취약성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이 모스크바에 최근에 보면 북한 사람인데 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잘 보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그 러시아 내에서도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문제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이 영국에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 어떤 기자도 소식통에 따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이제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포르노를 보고 있다. 뭐 그런 게 한번 SNS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처럼 이렇게 막 뭔가를 많이 통제하고 이런 사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데 노출이 되면 이게 심경의 변화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내에서도 탈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 보던 이제 새로운 문물들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메랑 효과로 날아올 수 있다라는 게 인제 그런 부분입니다. 인제 외부 세계의 새로운 시야를 인제 넓혀가는 거죠. 그러면 인제 심리적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북한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아마 가 있는 북한군 그 이제 병사들 가운데는 이제 보위부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보위부의 감시를 받는데, 그런 감시를 더 엄격하게 받겠죠.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그런 SNS를 보다가 걸리면 뭐 징벌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북한으로 복귀시킬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탈북하셨던 외교관분들을 보면 해외에 나가면 인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김정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서 찾아볼 수 있겠죠. 김정은 찾아보면 인제 한국말로 된 건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인제 귀순이나 탈영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저게 부메랑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가 심리전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지전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인제 가짜 정보를 SNS를 통해서 막 유통을 시켜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자기네들이 검증해서 "아 이건 가짜 정보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하고. 근데 인제 이 북한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디지털 라이프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래서 사실 SNS에서 해 봤자,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북한군들이 있을 수 있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심리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단도 뿌리거나 아니면 인제 뭐 방송을 한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인제 우크라이나는 일단 이 한국어를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사고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인제 북한군 참전이 인제 공식화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혹시 저기 우크라이나 정부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같이. 근데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그런 접촉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우리 정부도 우리 군에 이제 국군 심리전단이 있으니까, 국군 심리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단도 만들어서 매번 이걸 만들고 갱신하고 하는 걸 해요.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놓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심리전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 군이 나설 거냐, 아니면 이런 탈북자 단체들이 대신 해줄 거냐, 그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모르죠. 지금도 가 있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탈북자 단체 중에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폴란드나 이런 데 가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상자 영상 잘 보시면 저는 느낀 게 '아, 저거 한국어 통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관여 정도에 따라 앞으로의 입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좀 난감해진 게, 지금 이제 일단 뭐 내년 1월 말에 인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연 저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 선거 때 계속 뭐 저희가 뭐 하루 만에 이거를 종전을 시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턱대고 살상무기 지원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좀 됐고, 일단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소식을 보면 일단 이 지금 선거 때부터 뭔가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선거 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쪽에 흘러나온 얘기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20년 내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된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그래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일단은 방어용 무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의 그 이란에서 들어온 이 이란의 자폭 드론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중요 도시들에 대한 공습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10 월만 해도 뭐 한 2,000여 발 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다급한 게, 그전에는 이제 뭐 포탄 이런 거였지만, 포탄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수급에 좀 안정화가 됐고, 특히 인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인제 팔을 걷어붙이면서 포탄은 어느 정도 수급이 됐고, 반면에 인제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이 러시아의 이 순항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이런 자폭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지상에서 인제 이런 드론이나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뭐 지금 뭐 UAE나 사우디 수출한 뭐 천궁 2 이런 거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인제 그러면 인제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 있는 걸 뺏어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제 생산 라인도 지금 수출 물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뺏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제 어떤 걸 줘야 되냐 고민을 해 보면, 인제 우리가 인제 과거에 썼지만 지금은 퇴역한 것들 보면, 인제 그 대표적인 게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중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인제 21 년도인가 아마 퇴역을 해서 지금 창고에 있는데, 요거는 지금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일례로 대만이 사실 인제 미국을 통해서,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 자국에서 만든 지대공 미사일로 이 호크를 대체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지금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도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썼는데 이것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죠. 그래서 고게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인제 이게 해외에서 들여온 무기 같은 경우에는 도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빨리 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있을 때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제 과거에 1990년대 말에 프랑스에서 들여온 이제 미스트랄이라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뭐 2 명이 운용하는 간단한 지대공 미사일인데 고게 지금 인제 수명이 다 해 가요. 보통 인제 미사일 유도무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되는데 들어온 지 30년 거의 다 돼 가거든요. 인제 그것도 갖다 줄 수 있죠. 네, 프랑스 정부가 오케이만 하면 고것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고 정도? 다만 인제 공격 성격을 띠는 무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는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은 오히려 인제 방어용 무기 우선 그다음에 인제 공격용 무기가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